트럼프를 끌어내리고 민주당과 딥스테이트가 다시 미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같이 엮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저는 이 문현동 금도글 사건, 제가 반신반의를 하다가 이 사건의 주인공을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전모를 듣게 됐어요. 아, 사실이었구나. 2002년도에 이 양반이 18m를 뚫어갖고 거기에 금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배신을 하고 문재인하고 붙었어요. 이 2002년도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자, 그러고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란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이하고 붙어갖고 대통령이 등극하자마자 그걸 캐내갖고 금시장에다가 갖다 팔아갖고 340조 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망국을 불러온 문재인의 도굴금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옥자 씨라고 하는 육사 교수가 문재인 수표 관련 증언을 했습니다. 윤용 교수 TV에 나가서 공개를 했어요. 이게 2014년 15년께 얘기입니다. 자, 1조 원짜리 이걸 가지고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세상이니까 이걸 좀 현금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정옥자 씨에게 얘기했고, 정옥자 씨는 달러를 환전하는 환전상하고 얘기를 해갖고 1조 원짜리를 한국은행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만 1조 원짜리를 집어넣으니까 20장이 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조 원이 확인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박근혜 정부 대검 반부패 수사부 이두봉 검사, 이 양반은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김일선 씨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문재인의 재산이 340조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340조 원. 어마어마해요. 금괴가 박근혜 탄핵, 문재인 4기 대통령 탄생, 촛불 시위대 유료 동원, 탄핵 찬성 234명, 국회의원 확보, 9명 헌법재판관 확보,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 확보, 여기에 쓰였을 것이다. 쟤라도 그렇게 해요. 왜? 대통령 되면 다 되니까. 다음. 자,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는 것이 남침 땅굴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기 서울 지역에만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검은 모래 해변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가서 다우징을 하고 세 줄기의 땅굴망이 들어온 것을 지오시커라고 하는 것을 찍고 250m 좌우로, 이게 검은 모래 해변이니까 가능해요. 250m를 직선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 좌우 500m를 찍고 전기를 통해 갖고 150m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우징뿐만 아니라 지오시커라고 하는 이 과학적 장비로 요 밑에 땅굴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니까 제주도에도 들어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본 사람이니까. 자, 요게 요렇게 라운드가 잡혀 있는 것이 2014년 8월 13일 날 전 세계에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이것이 전 세계에 공개됐을 때 요렇게 라운드가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사람이 판 게 아니고 기계로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제일 놀란 사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당시에 2014년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자, 김정은이가 이걸 놀라갖고 8월 13일 날 벌어졌는데 8월 14일 날 김양건이가 박지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는 박지원이가 8월 15일 날 평화방송에 가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남침 땅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시민 데모를 했고, 이 앞에 가서 한번 보시죠. 남침 땅굴 확인 촉구 시민대회, 제 땅굴 안보 국민연합이 주관해갖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런데 아까 그 둥근 것을 박원순이가 깎아냈어요. 깎아내서 증거를 인멸했어요. 이게. 다음. 자, 그러면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지하 차도가 저기 백제초기 적석총 있는 바로 밑에, 거기에 5 곱하기 7 곱하기 80m가 저렇게 흙으로 팠어요. 왜? 그 흙이 밑에 땅굴망을 소용이 되기 때문에. 왜 소용이 되느냐? 그 당시에 사방에서 30곳 이상에서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 지역이 저런 흙으로 있어갖고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좌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흙이 같은 재질이 필요한 거예요. 모래로 막으면 들키니까. 그걸 파갖고 썼던 것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고 이렇게 그 밑에 이제 9호선 철로가 작업이 되고 있었고. 다음. 자, 그런데 5 곱하기 7 곱하기 80m 밑에 이게 생겼어요. 자, 저 엄청난 시멘트 4m 직경의 시멘트를 왜 저걸 막았어야 됐느냐, 밖으로 한번 해주시죠. 자, 저기에서 땅굴망으로 저 흙이 필요해서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건데 저거를 이제 기자들이 들어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저걸 저렇게 시멘트 덩어리로 막은 겁니다. 자, 이걸 말이죠. 제가 저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 그 다음에 한 국방장관이 누구죠? 한민구 국방장관이라면은 제가 저기에다가 요원들을 투입해갖고 이것을 파헤쳤을 거예요. 요 두 놈이 전혀 땅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박원순이가 빗물 슬림에 의해서 이것이 생겼다라고 28일 날 발표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방부가 땅굴에 대해서 감추는 현장입니다. 다음. 자, 8월 15일 날 김양건이가 어제 나를 올라오라고 했다. 박지원이가 평화방송에 가서 얘기하고 8월 17일 날 가서 꽃다발을 받아와갖고 8월 18일 날 김대중 5주기, 이제 내일 모레면은 김대중 10주기가 사방에서 열려요. 여기서도 미주에서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5주기 때 김정은이 꽃다발은 빨간 양탄자 위에, 박근혜 대통령 것은 시멘트 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진태 의원만이 이 개같은 짓을, 제가 이제 좀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이 개같은 짓을 왜 하느냐? 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하고 현충원 원장 목을 잘라라, 이걸 발표하는 사람이 김진태 의원 혼자였습니다. 다음. 제가 20날 저기 들어갔고 22일 날 이틀 후에 김무성이를 박지원이가 집어넣어요. 여기 김무성이가 저기 보이잖아요. 팔짱 끼고 있는. 그리고 국방위원, 정보위원들 데리고 집권 여당에 저기 들어가요. 왜? 일 없습니다. 한성주 장군이 저기 땅굴이라고 하는데 땅굴 안 입디다 하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누가 집어넣어요? 박지원이가. 형님 아우 하는 박지원이가 김무성 네가 좀 들어가라 해서 집어넣은 현장입니다. 월남 패망의 3대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고위직 간첩망, 구찌 땅굴망, 베트콩 게릴라전입니다. 고위직 간첩망은 국회 부의장이 간첩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었고 공군 조종사도 북폭을 하고 오라니까 가서 중위죠. 그 대통령 궁에다가 폭탄을 갖다 던지고 이 짓을 했던 나라입니다. 구찌 땅굴망 베트콩 게릴라전. 베트콩 게릴라전은 저거 참 참기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3대 비밀병기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고위직 간첩망, 전국적 땅굴망, 국내 잠입 특수전 부대. 똑같은 구조. 더 심각한 구조로 대한민국이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문재인이 임명한 3,000명은 고위직 간첩, 종북 간첩단으로 봐도 무방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전국적 땅굴망은 제주도까지, 저는 검은 모래 해변에 가서 장비를 꽂아갖고 확인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국내 잠입 특수전부대 20만 북한군 노동자, 중국 동포 83만, 한국 국적자 14만, 저 중에 10만은 들어와 있을 것이다.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뭔가 행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중국으로 남겨라, 이런 것을 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 미국의 땅굴 탐지 능력 확충 노력인데, 다음. 자, 이게 이제 공개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터널이 있고, 중간에 보면 도시 시설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케이브. 이것을 찾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경연 대회를 해라. 그래서 올해 8월 15일, 오늘이구나. 15일부터 22일까지 피츠버그의 한 지점에서 이 경연대회 9개 팀이 참석해갖고 하면은 안테나 달고 10마일 바이 10마일
이 지역을 쫙 돌면서 여기에 터널 지대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매핑 지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하고 서치 이 세 가지 경전 대회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올해 이제 8월달이 지나면은 미군은 땅굴을 터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년 2월 내년 8월까지 이어져 갖고 가지만 일단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땅굴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대한민국은 김정은과 시진핑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이거 모르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다음. 자, 김대중의 5.18 특수폭동을 성공으로 전환해 주시고 민주화라고 하니까 5.18 특수폭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잘 몰라요. 여기 보실 거 없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을설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이 할머니 복장을 하고 지휘를 했어요. 이걸 밝혀낸 사람이 지만원 박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김중린이라고 하는 통일전선 부장이 들어와서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이끌고서 선전조를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관 앞에 가갖고 어이야 하고 하는 것도 연출한 것이 김중린이에요. 그 당시에. 이걸 밝혀낸 사람이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에요. 저는 지만원 박사님은 육군사관학교, 저는 공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사관학교 10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지만원 박사님이다라고 저는 선언을 해요. 왜? 대한민국이 5.18로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바로 세우겠다고 18년 동안 감옥에 갖다 들락날락하면서 밝혀내는 사람이 지만원 박사님. 다음. 자, 밝혀낸 방법이 이겁니다. 저 위에 보면 5.18 당시에 이 차를 타고서 활동하던 북한 특수군,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고이 다 장성금이 돼갖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얼굴, 귀, 눈 이걸 다 확인해 보니까 요 사람이더라고 밝혀냈고 지금 한 600명 넘게 밝혀냈죠. 1200명 중에.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김영철 워커힐에 왔을 때 이때 2016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워커힐에서 지휘를 할 때 통일부, 그 다음에 국정원 이자들이 가갖고 통일전선 전략을 논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밑에 있어요. 맹경일이라고 하는 통일전선 부부장 김영철이를 사실상 감시하는 자죠. 노동당 소속으로. 이 자가 19일 동안 남한을 돌았어요. 누구의 이걸 받으며 국정원 제3차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 맹경일이가 뭘 했겠어요? 북한 특수부대, 중국군 특수부대가 기거할 곳 이걸 다 답사하고 간 거예요. 저는 임종석이가 최근에 청와대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한 보직을 받아갖고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맹경일이가 했던 일을 이 친구가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서울시에 있는 땅굴을 관리하는 자더라고요, 이자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는 전국적인 땅굴을 관리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특수전 부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군 부대와 경찰이 막아야 되니까 이것을 지휘하는 자가 임종석이다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요. 다음. 이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4월 15일에 시진핑이가 부담감 없이 대한민국을 적화할 수 있는 이걸로 가고 있다. 4월 15일이 그날이다. 다음. 자, 반일 운동이 끝까지 갈 겁니다. 반일 운동이. 왜? 2017년 10월 달에 강경자가 중국에 들어가서 산불을 하겠다. 산불이 뭐죠? 사드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MD, 미국의 MD에 우리 편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한미일 공조를 하지 않겠다. 자, 요게 10월달이고 12월달, 12월 13, 14, 15일 2017년도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혼자서 밥 처먹으면서,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혼자서 밥 처먹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시진핑을 만나고 13일, 14일 날 리커창을 만나고 15일 날 북경 대학생을 만나서 한 마리 골자가 뭐예요?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공동 운명체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한미 동맹을 나는 버렸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은 한미 동맹을 버리고 한국, 중국, 북한과의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잡아삼키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전쟁은 다임의 대결인데 다임은 네 가지입니다. 외교, 디플로머시, 인텔리전스, 밀리터리, 에코노미. 이 다임을 파괴하고 있어요. 다임을. 그걸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자, 디플로머시는 뭐예요? 한마디로 한미일 공조체제, 한미 동맹을 버리고 디플로머시, 한국, 북한, 중국과의 동맹으로 간다. 이게 노선이에요. 다음. 자, 인텔리전스. 자, 국정원이 이제 대북 이걸 버렸어요. 정보 버렸고. 그 다음에 기무사령부를 자기의 친위 부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 이 활동을 없애버린 거예요. 다음. 밀리터리 군사 파괴는 9.19 합의로 보초병 없애고 적군이 117만 명, 약 120만 명이에요. 그 중에 20만 명의 8군단, 폭풍군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63만 명인데 그 중에 12만 명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자, 적전에서 120만 대 60만이 싸우고 있는데 12만을 들고 빼는 일이 여적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저 전쟁하다 말고 야, 네 3개월 앞당겨서 너 제대야, 나가. 이 짓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코노미, 경제 파괴. 완전히 빈국 수준으로,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의 한미동맹 와해 전략은 성공적이다. 왜? 저항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자,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 전략적 실패를 만회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만회할 수 있을까? 퀘스천. 다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OODA 루프가 돌아가는데 이 복잡하니까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끌고 가는 양쪽의 수레바퀴. 누가 더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누가 더 빨리 액션을 취하고 유효한 액션을 취하고 승리로 이끄느냐. 이것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ODA의 싸움이. 자,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갑시다. 또 네, 소결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OODA 타이밍의 전쟁인데 타이밍의 전쟁에서 불리한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왜? 특수전 부대까지 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전쟁하면은 져요. 전쟁하면. 자, 한반도 적화가 문제인가 북폭이 문제인가. 북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이 특수전 부대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쟁이 져요. 저 북한을 어니힐레이션 완벽하게 깨부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놈은 땅굴 속에서 남한에 들어와 갖고 지휘를 하고 장악하는데 특수전 부대와 함께. 김문시 한반도 적화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필요로 한다. 아까 이제 1방안, 2방안 제시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성을 갖고 가고 있어. 다음.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성주 장군의 메시지입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재선이 되고 천천히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자, 한성주 장군의 조언은 임박한 한반도 적화 저지를 위해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적화 저지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성주 장군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땅굴을 모르잖아요. 일단 땅굴을 모르니까 적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국경을 개방한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의 전략적 의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겁니다. 동서양 목선 침투, 이함대사 잠수정, 무기고의 거수자가 나온 것은 무기고 점령 준비가 이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시작전권 전환 전에 정치군사지휘부 장악이 목표다. 전시작전권 하면은 이제 대포권 2가 되면은 대한민국 합참 의장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권이 유엔군 사령관 겸 연합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넘어가요. 그 이전에 다 끝나버려요.
에이브람스 대장님, 해리스 대사님,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지 데프콘2의 미군이 전시작동권을 받아서 한다? 이거는 공연불입니다. 공연불. 이걸 제가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예, 다음. 자, 주한 해리스 대사. 해리스 대사님은 밑에 무관부를 갖고 있고 CIA와 DIA를 갖고 있어요. DIA는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군인들이 이제 인텔리전스를 해갖고 가는 거죠. 자, 주한 미국 CIA, DIA 정보 판단을 재점검하라. 야, 지난번에 앤드류 킴이 있을 때는 이게 어려웠을 텐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바둑판 땅굴망 확인해라. 그 다음에 종북 간첩단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걸 다 장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라. 북한 특수금이 중국 특수군 침투 정보를 재점검하고 대비해라. 문재인 치아 국정원 국방정보본부의 정보 판단을 뺏기지 말아라. 뺏기면 바보 같은 짓이다. 미국이 왜 뺏기느냐? 땅굴 없다. 왜 뺏기느냐?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장악했다. 뺏기지 말고 판단해라. 다음. 에이브람스 대장의 전략적 조치. 전후방 및 해안지역 검문 검색 실시해라. 제가 최근에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이제 미군 부대 5마일까지는 검문 검색하고 부릉시에는 체포해갖고 넘겨라. 자, 그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포대 앞에 누가 포진하고 있어요? 종북 간첩단 150명이 글로 들어가는 미군 차량을 검열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5마일까지는 이제는 데모 안 한다. 안 된다. 왜? 한미 통수권의 한쪽 통수권자니까 그걸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전후방 및 해안지역 무장 위력 정찰 실시해라. 전후방 막론 땅굴 침투 대비계획 수립 시행해라. 이거를 에이브람스 대장에게 데프콘2가 돼서 당신이 작동권 받아서 하면 이미 늦다. 지금부터 요구하고 관철시켜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에이브람스 대장도 해리스 대사님도 통수권자 문재인이를 넘어서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님은 가능해요. 한미 동맹군에 대한 문재인의 반역 행위를 경고해라. 네가 왜 적전에서 12만 명의 병력을 해체하고 군 복무기관을 줄이고 왜 이적 행위를 하느냐? 이걸 이제는 공개적으로 전 세계 문재인 저놈은 이적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침투한 북한군 중국군 전시작전권 전환 전에 발본세권을 요구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응당, 한미 동맹의 한쪽 편 통수권자로서 응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며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 참 문재인이가 국방 파괴한 것.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코리아 리커버리 코올리션이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책상 위에 다 놓여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면은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서 읽으시는 것보다. 대한민국 해외연합 대외연회 한성주 장군의 출사표입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 중국군, 그리고 러시아군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사기 파면과 2017년 5월 9일 전면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수십만의 젊은 군인들이 전방에서 북한군, 중국군,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들 주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1번 DMZ GP를 헐었습니다. 2번 한강하구 철책과 동서해안 철책을 모두 헐었습니다. 3번 휴전선 인근에서의 정찰 활동과 폭격 훈련을 헐었습니다. 4번 12개 전방사단과 12만 명의 전투병력을 헐었습니다. 5번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헐었습니다. 6번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한미연합작전을 정찰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과 합동작전 해역을 헐었습니다. 7번 2017년 12월 한중 공동운명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헐었습니다. 8번 2019년 7월 반일 캠페인 시동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헐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스스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사형에 처해져야 할 여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재인의 여적 및 이적 행위를 보면서 그를 북한 및 중국의 간첩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을 따라 대한민국의 국방을 헐어버린 북한 중국 간첩 문재인의 최종 전략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종북 간첩 조국과 윤석열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화의 목표와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답은 5구 부정대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구 대선이 전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국내 보수 우익 인사들뿐 아니라 미국의 애국 교포들도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손을 들어서 표해봤지 않습니까? 1번 드루킹 여론조작, 2번 리얼미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조작, 3번 부재자 투표함, 해외 동포 투표함, 사전 투표함, 통째 바꿔치기, 4번 세상에 둘도 없는 KBS, MBC 및 SBS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조작, 5번 편지지 원고지 형태의 2개 투표용지 사용, 사실상 관인 시꺼먼 거 찍어서 나온 8종의 투표지 사용, 6번 인터넷 모집으로 선거감시 참관인단을 절대 다수의 종북 인사들로 편성, 7번 종북 참관인단이 개표 부정을 주도 및 관리, 8번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맞춰 전자개표기 결과 조작 등의 백화점식 전면 부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적 김용덕 대법관과 사무총장 여적 김대년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위와 같은 문재인은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직을 백주에 훔친 찬탈자입니다. 따라서 보수 외국 인사들 대부분은 내년 문재인이 전면 부정 선거로 1번 4.15 총선에서 250명 이상의 종북 좌파 범여권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후 2번 사회주의 연방제헌법으로 개헌하고 3번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이 또한 전면 부정 선거로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번 대한민국의 북조선의 인공기가 개항되면서 급기야 5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6번 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의 공통된 한반도 공산화 전략 목표이며 목표 시한인 것입니다. 시한이 중요합니다. 내년 4월 15일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조기 해결을 위해 내년 4.15 총선 이전에 대북 군사행동에 돌입하게 되면 1번 헐어놓은 국경으로 침투, 2번 바둑판 땅굴망으로 침투, 3번 미리 침투시켜놓은 20만 이상의 특수군의 긴급 침투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정치 군사 지휘부를 삽시간에 장악하고 동시에 20만 주한미군 및 미국인을 포로와 인질로 잡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전개하면서 5.18처럼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하여 남북한 통일 국가병합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긴급구호의 차원에서 전국 일원의 검문 검색을 시행하고 무장정찰을 실시하며 3번 땅굴 대비 명령을 하더라고 4번 검문 검색 및 무장정찰에 불응 또는 저항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공표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이러한 국가 긴급구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그를 5,200만 대한민국 국민과 740만 해외 동포와 혈맹인 한미동맹의 공동의적으로 선포하고 신속히 제거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땅굴 넘는 장군들을 처형하라, 간첩 박지원을 처형하라를 공개적으로 외치다 명예훼손죄로 전과 2범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3.1절 6월 6일 현충일 8.15 광복절 시기에 문재인 간첩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청와대와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 백악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쳤던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장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회의원은 내년 4월 15일 총선 전에 국민들이 문재인을 끌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애국동지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대한민국의 대안 세력을 찾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안 세력이란 목숨 바쳐 문재인을 끌어내어 종북 간첩 세력을 처단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원상복구할 애국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갖춘 애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대한민국 회복연합 약칭 대회연, 즉 코리아 리카버리 코얼리션이 미국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와 역할의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긴급 구호를 위한 대회연의 정치 군사적 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강령을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진짜 박수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연은 국내외의 애국 세력들과 연합하여 대한민국 회복 특별위원회의 약칭 대특위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현 집권 세력과 탄핵 세력 및 부정선거 세력을 모두 추포한다. 2번, 대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통정부와 입법회의와 비상사법부를 구성하고 동원령을 선포하여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침투한 종북 간첩단을 일거에 척결한다. 3번, 대회연은 국내외 자유민주 사상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제요직에 추천하고 해외 동포사회 조직의 제요직에도 추천한다. 4번, 대회연의 구성원들은 종북 간첩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다음의 신조와 가치를 공유한다. 가, 5.18은 북한군의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특수작전이었다. 나번, 북한군의 광범위한 남침 땅굴망에 대비함은 국민과 군인의 본분이다. 다, 중앙선관위와 전자개표기는 자유민주선거를 해치는 종북 간첩단의 도구이다. 라, 북핵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에 의해 파괴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및 연합사 유엔사 협력체제를 복원한다. 마, 북핵을 해결하고 남북한을 통일할 뿐 아니라 조국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63만 명 국군과 350만 명 예비군뿐 아니라 16세부터 70세까지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국토방위와 고토회복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에 동참할 것이다. 박수 한번 쳐서 지지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회연의 정치 군사적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애국 동지들의 본회 동참을 권면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 회복연합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회연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하는데 이제 워싱턴에서 제가 활약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변호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성주 장군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실력이 없다. 실력이 뭡니까? 실력이 대중적 지지도 플러스 돈입니다. 그죠?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것을 갖추고 와라.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100만 분들 이상 준비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코리아 리카버리 코얼리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자. 저한테 이것이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모금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성주 장군의 자, 우리 300명이 모여서 대의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호재 박사님 한 5분, 3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지도자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거 휴스턴 남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동포 사업인 여러분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우리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료도 안 내고 이 한성주 장군의 이 디테일한 이 청사진을 보고서 여러분들 다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거 애국자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성주 장군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출사표를 비롯한 이분의 각오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애국자고
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을 보고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혁명가적인 장군임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제가 하도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243년 전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체결됐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독립선언서에 뭐가 적혔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이거로 시작해서 미국이 1948년 해방시켜줬고 또 1950년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공과 러시아와 이북이 이 나라를 공산화되겠다는 김일성의 그 아주 디테일한 그 계획을 무마시킨 것이 바로 미합중국입니다.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독립선언서에 적힌 모든 묵기들과 헌법에 적힌 자유사상, 민주주의 사상을 이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대한민국 몰랐습니다. 그 장국전쟁에서 그 유명한 벤플리 장군 아들도 사라졌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커힐 그 워커 장군이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자식들을 버려가면서 많은 참모들이 각하 장군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벤플리 장군과 워커 장군은 그거를 못하고 지금이 전쟁이시고 이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된다. 메가더 장군이 별을 띄고 트루만의 아주 근시안적인 대통령 때문에 미국 국회에 소집되어서 했을 때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There's no substitute for victory. 한반도의 전쟁은 승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참모가 누구였습니까? 제너럴 헤이그입니다. 제가 헤이그 장군을 가끔 배웠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뭐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그 트루만이 반대한 북진 정책을 계속하느냐 저녁 먹으면서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이그 장관이 메가더 장군 머릿속에는 월풍을 터치는 마지막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한국전에 참전한 미 참전용사들 유대감을 198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육군사관이기 때에서.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비우는 그때 이 속 좁은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이 비참한 남과 북의 분단은 없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의 아주 근시안적인 역사관이 대한민국을 비운을 끌어이끌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메가더 장군이 바로 워커 장관이 죽었을 때에 아들이 육군대였습니다. 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워커 장군 아들 대위로 불러서 워커 대위 빨리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라. 너까지 한국전에 바칠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워커 장군 아들이 거기서 반발을 되게 했습니다. 장군님 지금 내가 전방의 소대장인데 그 빠지면은 바로 공사가 됩니다. 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메가더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새끼 빨리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모시고 와서 미국에서 성장하여 사성장군이 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카터가 대통령 될 당시입니다. 카터가 대통령에서 뭐를 주장했습니까? 한반도에서 전미군 철수한다. 그랬을 때 그걸 본 워커 장군이 백악관 달려가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철수하면 바로 공산화가 됩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벨렉에 떨어졌습니다. 그분 아들이 텍사스 언젠가 영만하셨습니다. 내가 한 장군 모시고 이거 교포도 신명이시면 뭐가 안 되는 거고 우리 한국전에서 피를 흘렸고 한국전의 역사를 깊이 할 수 있는 워커 장군을 만나셔야 된다. 실패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매 편지 답이 없어요. 텍사스에 와서 은퇴를 하시고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 아주 혼미합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를 보면 뭡니까? 미국은 지금 불경기로 들어간다. 그럼 불경기로 들어가면 미국은 뭡니까? 중국을 조집니다. 중국을 때리면 어디가 당합니까? 한국이 당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제2의 IMF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윗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놈들이 연방제를 시사하고 있고 연동제를 시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국민이 돼지거나 말거나 관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부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 그럴 때에 한국의 GDP가 1조 달러입니다. 지금 소비자 빚이 2,600조입니다. 또 기업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표를 안 해요. 또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6조 달러 될 거예요. 그거를 발표하면은 지금 한국이 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빠져나가게 겁이 나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경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있어서 한국 GDP의 10배 내지 20배 빛을 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한국의 그 수많은 빛을 지고 끓여 나가려면은 연간 경제 성장률이 3.5%를 유지해야 돼요. 지금 몇 프로입니까? 2% 미만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툭 내려갔습니다. 그럼 중국이 꺼져가는데 친중 정책으로 지금 문재인이 아주 거기에 기울였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장군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거기서 수많은 한국 투자가들 돈 투자했죠. 돈 빠져나가다니까 뭐라 해 중국 놓고 가라.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제가 각각에 지내던 옛날에 장덕진 씨 살았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커지려면 이래나 고구려를 생각하고 중국 대륙에 뻗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륙문제연구소를 차렸어요. 대결에다 제가 갔습니다. 그걸도 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장덕진 씨는 다 믿었습니다. 왜? 삼관 고시를 3개 뺐었어. 그리고 그때 박 대통령 조카야. 그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륙문제 투자를 억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년인가 화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등지고 가까우니까 같이 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대항해 싸워버린다. 정신 안 나간 소리 마시. 정신 나간 소리. 지금 플라싱에 뉴욕의 플라싱에 40년 전에 한국 사람이 자리를 잡았었어요. 지금 가보세요. 완전히 중국판이에요. 중국판. 한국 사람들은 불행히도 서로 이 공동 투자를 못합니다. 네. 짧은 워싱턴에서 대의원 때 300명.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도 적어졌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혼밀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원칙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원칙이 뭐냐?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경제는 뭐냐? 시장자본주의입니다. 그 덕에 오늘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바꿔놨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능한 리더십이 있어서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살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뭡니까? 이 시장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경쟁의 자유가 있고 시장 수요 공급 있고 가격이 있고 여러분들 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소유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은 네가 버는 돈은 네 거다. 이게 자본의 핵심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는 뭐냐? 네 거 없어. 내 것도 없어. 그래서 150년 전에 칼막스가 자본론을 주장한 것이 제국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했고 그것이 중국이 지금 가는 길이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가는 것보다는 시장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가야 가정도 활성화되고 가정도 부여해주고 국가도 부여해주고 이것이 바로 250년 전에 대영 중국에서랑 북부론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긴 얘기 무언을 하겠고 지금 이런 훌륭하신 애국가를 애국자를 모시고 우리 여기 이렇게 많이 모신 것은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상 갖고 여러분이 태어난 조국 내가 태어난 조국이 망해갖고 공산화처가 돼서 월남처럼 되는 것을 그 비참한 거를 보시지 않으신다면은 오늘 한성준 장군이 말씀하신 이선정 장군의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재정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정신적으로 도와드리고 단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에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대교포 중에 50만이 피티션 사인을 했다.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쳐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자금도 된다면은 트럼프에 전하고 싶은 모든 이 한 장군의 뜻은 그대로 전달되고
그분이 이게 대한민국을 보내주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기 모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사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모금해서 그 나라 전도해서 커졌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 특히 이 휴스턴에 제가 보면 휴스턴에 있는 교포들 역할이 앞으로 크게 역할을 해줄 걸 믿고, 뉴욕, LA 최소한도 7개, 7개 도시의 교포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한전군의 이 출사표에 관계된 이 혁명적 사명을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지 않고 문재인도 꺼져갈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32,000%에서 4만으로 집약하는 선진국으로 진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워싱턴 DC 그곳 트럼프 호텔에서 300명 이상 우리 코리아 리커버리 코얼리션을 지지하는 단체장들 또 애국자들 대의원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뜨겁고 정말 구국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강연해 주신 한승수 장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래서 질의응답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도 개인적으로 식사하시면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만 문재인 처음 걸리기 대회와 문재인 퇴진 1000만 서명 운동과 한승수 장군 초청 안보 강연의 모든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자, 그동안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행사를 3가지를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생각외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도 정말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들 한번 충정가를 부르면서 식사하는 시간도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앉아서 그냥 충정가를 같이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잊어먹어가지고 일어나야지. 인생의 명성은 조로와 같고 도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갖고요. 식사 문제는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서울가든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서울가든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지금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요?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휴스턴이 이 서울가든이 생긴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휴스턴 동포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서울가든이 생긴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동포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정기가 지금 많이 그랬을 텐데도
애써 참아주시고 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식당 관계자분들은 빨리빨리 조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발해가지고 달라서 가서 우리 총무님이 이제 열심히 와서 자, 식사는요 그 뒤쪽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굉장히 혼잡하니까요 뒤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앉아 주시고요, 서지 마세요. 줄 서지 마세요.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있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줄 서가 있으면요 괜히 피로하시고 더 시장기가 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끄자 이제 일단 끄고